네, 뉴스 신세계. 오늘은 MBC 현영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란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총론적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그 올해 6월 13일이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을 임명하면서 출범한 내란 특검이 한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서 6개월간의 대장정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이 오늘 오전 직접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모두 24명을 공소 제기, 즉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고요. 이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추려보면요. 먼저 이 군 관계자, 측근들 진술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조특검의 말을 들어보면요.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윤 전 대통령이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국민 담화문에서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회 줄 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이게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고 꼽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이걸 비상계엄을 하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특검팀은 이보다 앞선 2022년 이건 거의 취임했던 해죠. 7, 8월경에도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이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건 그냥 막 하고 총선 끝나고 나면 계엄하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자, 김용현과 노상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들을 특검은 특히 강조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조은석 특검 브리핑을 들어보면 이 비상계엄의 주축이 김용현과 노상원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여인영 방첩 사령관도 있지만 이 최근 재판에서 우연찮게 드러났듯이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여인영의 휴대폰이 중요한 물적 증거였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둘이서 또 김용현은 노상원,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김용현 전 장관이 주가 돼서 노상원, 여인영과 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같은 중요한 군 인사 방안과 이 비상계엄이 벌어졌을 경우에 진압군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사단, 30사단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그대로 육군참모총장의 박안수, 방첩사령관의 여인영, 구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들이 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지시대로 김용현과 노상원이 군 인사, 주요 지휘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계엄의 뼈대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김용현은 그렇다 쳐도 노상원은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이 군 주요 인사를 다 어떤 좌지우지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핵심 인물 정신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은석 특검의 말입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하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논의를 계속하면서 2024년 3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벌어지기 한 몇 달 8개월 전이죠. 이때부터는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좋게 표현했지만 술을 먹고 이런 얘기죠. 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을 상대로 현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신교육, 다시 말하면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2024년에 하와이에서 동행했던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걸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호필 합참 차장은 약간 놀랬겠죠. 그래서 이 놀래서 돌아오자마자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이걸 다 일렀습니다. 일렀더니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이 화가 나서 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바꿔버렸죠.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노상원이 사실상 민간인이었는데 완전한. 그렇죠. 군 주요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이자 무속인이기도 하죠. 이제 오늘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에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서 민간인이 정보사 지휘부에 있는 그 라인을 직접 접촉해서 특수 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명에서 8명을 선발해달라. 이 말만 들어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력 차출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던 건데요. 민간인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또 정보사가 이 요원 명단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였고요. 이 선고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선고가 됐습니다. 이 속된 말로 이제 가지가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노상원 씨가 알선 수재, 그러니까 작년에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모 대령으로부터 2천만 원의 현금과 6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있어서 이번에 이 알선 수재 혐의로 또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선고된 것이 2년이라 뭐 이렇게 짧어 이런 놀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많습니다.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의 재판에 대한 선고는 아니고 아닙니다. 다른 그냥 돈 받은 거 진급에 그 부분만 선고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 전 사령관을 일찍 구속했더니 구속기한 만료는 이제 풀려나게 생겼으니까 특검이 이 개인정보보호법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제2수사단 그 정보사 요원 명단 이걸로 사실은 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재판은요 직위원 판사가 하는 겁니다. 이거 내년 1월 뭐 2월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자, 늘 계속 알려졌던 거지만요.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만들려고 북한 자극해서 북한 도발 유도하려고 했다. 이거는 뭐 특검이 수사 결과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조은석 특검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1년 전부터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비밀리에 살포하는 작전을 2달에 한 번꼴로 진행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 군사지도에 주요 도시, 공항, 군사기지까지 표시되어 있었고요. 목표 지점을 향해 풍향풍속을 계산한 뒤 대형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부터는 드론 작전 사령부의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차례 작전이 진행됐는데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같은 이 북한 중에서도 정치적, 군사적인 요충지로 보냈습니다. 이 조은석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 무력 도발을 유일한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아서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북한이 여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판단을 잘못했으면 특히나 도발을 할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방법으로 도발을 하자는 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발을 북한이 했다면 계엄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군요. 제가 좀 아찔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작년 12월 6일입니다. 비상계엄 3일 뒤에 데일리 NK라고 하는 그 매체에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 출신 기자들이 만드는 이제 북한 전문 신문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 윤석열 비상계엄 직후에 그러니까 약 11시쯤에 북한군 고위 간부들이 평양 서성구역 석복동에 있는 총참모부로 비상 소집이 됐습니다. 예. 이 총참모부의 주요 간부는 물론이고 예. 주요 부대 군단장들이 소집됐고요. 예. 해군, 공군 그리고 북한에 있는 또 전략군들이 있습니다. 핵무기 전략군이 예. 이런 전략군 지휘관들은 화상회의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북한군 전군에 비상작전 지휘태세 전환 명령을 하달했다고 예. 합니다. 이게 12월 4일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예.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엄 선포 이유를 몰랐던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혹시 인민군대가 그러니까 자기네 군대가 네. 남쪽을 공격한 것인가 네. 아니면 당 간부들도 모르는 대남 군사 조치가 있었던 건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예. 북한도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후에 일부 외신에서는 북한이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예. 우리가 북한을 좀 미워하긴 하지만은 작년 계엄 때만큼은 북한이 신중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네, 대해서는 무혐의 처벌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제 조은석 특검의 브리핑이 끝나고 예. 이제 특검부가 이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 당시 법원 행정처 예.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런 계엄 사령부 관계자들이 이제 회의를 했다거나 예.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의혹이 나왔었죠. 네네. 예. 뭐 거기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다, 천대엽 법원 예. 행정처장이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 회의 개최 정황은 예.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예. 밝혔고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예. 혐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특검팀은 이를 위해서 조 대법원장 전 천 행정처장은 대면 조사는 하지 않고요. 예. 질문지 진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예. 작년 12월 4일 밤 12시 33분 그리고 46분쯤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현사재판 관할 검토 중 예. 계엄 사령관 지시 향후 대응 방안 마련 등 이 언론 보도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 대법원장이 청사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40분이고요. 예. 천 행정처장은 12시 50분쯤에 도착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1시 3분에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조 전 원장과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처장이 그 계엄 선포 이후 매뉴얼과 대응 준비를 논의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도 대부분이 그 당시에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요거는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합니다. 예. 이와 아울러서 대검의 포렌식 요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예. 자, 이 특검팀에 따르면 이제 국군 방첩 사령부와 대검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활용했지만 그런 혐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12월 1일 이번 달 1일에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검이 거기에 당시 과학수사부장을 비롯한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이 있었는데 휴대전화 통화 내용, 차량 운행 기록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통화 결과라든지 차량 운행 기록상 보면 현장에 출동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란 특검팀이 지규현 판사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해왔습니다. 지규현 판사는 지난 3월에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다가 이첩이 됐고요. 심우정 전 총장 역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역시 공수처에 고발을 됐었는데 이게 다 특검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란 특검팀은 지규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모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황당한 상황인 게 윤석열, 김용현 내란 재판 가면은 재판장이 그렇습니다. 지규현 판사죠. 특검이 그 재판장을 그 앞에서 이렇게 피고인들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플레이어 입장인데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또 상식적인 접근 불안합니다. 이 부분의 재판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앞뒤의 행위를 봐도 그렇고 정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심우정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이 수사 종결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 조희대와 지기현은 불기소, 즉 혐의 없음이고요. 예. 심우정은 경찰로 이첩. 왜냐하면 심무정 전 총장 같은 경우에 행위가 워낙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없다고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수사 결과를 100%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네, 이따가 김용민 의원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 역시 계엄에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V0로 불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네. 김건희 씨가 직접 이 계엄에 개입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조은석 특검의 이제 공개 예. 브리핑 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 브리핑이 있었고요. 거기서 예. 나온 얘기들인데요. 그 이 특검 관계자가 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 계엄 선포 당일에 김건희 씨를 보좌한 행정관도 예. 이제 불러다 조사를 했고 김건희 씨가 하필 계엄 당일에 이제 성형외과를 가서 예. 이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의혹도 있었습니다. 당시 성형외과 의사도 모두 조사를 했답니다. 네.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여러 행적들을 확인했지만 계엄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건희하고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의혹도 있었지만 접촉 사실이 없다고 최종 그렇군요. 확인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씨의 측근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행정관, 뭐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사람 말은 김건희 씨의 측근의 워딩은 김 여사가 예. 생각했던 게 많았는데 예. 하고 싶었던 게 예. 많았는데 계엄을 선포했어 모든 게 망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 윤석열 씨를 힐난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당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말하는 등 그래요. 굉장히 분노했다. 그래서 예.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라는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행위 있잖아요. 네. 부정 행위나 어떤 범법 행위 이런 것들이 계엄의 한 이유가 됐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 특검팀 관계자는 이런 정황을 보면은 김 씨가 직접 개입한 건 아니지만 예.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 예.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동기였는가? 예. 이 부분은 비록 이 조은수 특검팀은 밝혀내지 못하고 이제 예. 활동이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민중기 특검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팀이라고 부르죠. 예. 거기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박 전 장관이 검찰, 그러니까 창원지검으로부터 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받고 이걸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정황을 예. 찾아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지금 3대 특검 상황을 보면요. 예. 최혜병 특검팀이 지난달 11월 28일에 활동을 마쳤고 예. 내란 특검팀이 오늘 활동을 마쳤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김건희 특검팀인데요. 오는 28일 수사 기한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는 명태균 의혹을 그대로 전달받은 김건희 씨가 네.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혹시 계엄이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당시 남편이 윤석열 씨한테 요구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에서 보기에는 이게 김건희 씨한테만 갔는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예. 같이 간 건지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이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이런 예. 것들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예. 다만 부부가 이렇게 싸웠다고 보면은 예. 적어도 김건희 씨는 계엄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닌가. 이게 지금 특검의 판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경찰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는요. 강제 수사 나섰군요. 네. 예. 경찰이 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이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 그다음에 용산의 통일교 서울본부, 예. 또 전재수 전 장관의 의원회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관련된 이런 자택,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현재 경찰이 그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예. 상태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뇌물 불법 공여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습니다. 다만 이제 윤 전 본부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 예.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면서 돈을 줬다고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사실상 번복한 예.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여야 없이 지휘고하 막론하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전재수 의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네, 오늘 한 언론사가 전 예. 의원이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이런 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예.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날 예. 저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 예. 전 의원이 경남 의령에서 벌초했다는 그날 예. 정치자금 사용 내역상에 이 부산의 한 식당에서 3만 3천 원을 결제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국가수사본부 수사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영주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